자, 네이처셀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다시피 네이처셀이 거래가 이제 완전히 없던 그런 대바닥권의 상황에서 뭐 이슈가 불거진 거죠. FDA 승인권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고 뭐 누적적인 수급이 있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거래대금 부분 자체도 하루에 거래대금이 없을 때가 뭐 한 3, 40억 정도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흔히 계속 말씀드릴 땐 냅뒀더니 더 가더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순간적으로 갭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갭상승 정도가 아니라 시간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가를 간 거죠. 상한가를 간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3월 25일자 기준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변동이 확장돼 있을 때 투자 경고 지정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루 거래 정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시인데, 공정공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의 내용 기준에서도 분류가 있는데, 의무공시가 있고, 의무공시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매출 기준에서 뭐 매출의 뭐 30% 이상 규모 증가 부분에 대한 뭐 수주를 했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세부 규정은 뭐 저도 사실상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의무공시 이외에 자율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금양같이 이제 이 나쁜 짓을 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공시를 제대로 따박따박 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박순혁이 앞잡이 세워놓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회사에서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막 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런 그 기준에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면은 공시를 내주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시가 없이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승인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가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시가 나왔느냐, 금융기관에 신고를 했느냐, 그 내용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느냐. 공시를 낸다라는 거는 자칫 잘못 냈다가 벌점 부과받고 벌점이 그 쌓이게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또 퇴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공시를 통해서 내놓는 게 옳은 거죠. 근데 하여간의 결론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뭐 네이처셀 하면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뭐 종목군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던 그런 업체죠. 그 얘기 다 하려면 뭐 끝도 없고요. 라정찬 뭐 회장이라 불러야 돼요? 뭐라 불러야 돼요? 뭐 이분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분을 뭐 다 싹 다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최근 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의 기준에서는 FDA 승인권 관련해서 내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에는 그런 내용은 일단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실상은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은 일단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보도자료 내용인데, 저도 이제 뭐 지금 들어서 좀 한번 훑어본 거고, 무슨 내용이야?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만들어놨어? 만든 거죠.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거지 뭐. 저게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내용이어서 정상적인 메이저들의 수급에 의한 흐름은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일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액티브 쪽,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공략 자금들, 그런 쪽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FDA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조인트 시스템이라고 하나 보죠. 그 치료제 이름을
그것이 이제 혁신적 치료제 지정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밑에 내용 읽으면 이제 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가관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뭐 어마어마한 거냐? 뭐 좋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시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의무 공시를 낼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율 공시라도 내면 돼요. 자율 공시라도. 근데 자율 공시도 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 이게 혁신 치료제 지정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뭐 승인이 완전히 된 거냐, 뭐 그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 그게 아니고 개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기존 치료법보다 조금 더 개선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에 조금 더 여기는 뭐 뛰어난 이렇게 해놨지만 어찌됐든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지.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뭐 통과가 돼서 승인이 돼서 형성이 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심사를 조금 더 이제 뭐 빠르게 땡기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최종 허가 단계가 남아있다. 최종 허가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부정적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얘를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우리도 답답해서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에 뭐 흐름이 되는데 우리 검색기엔 종목이라고는 딱 한 종목이 떠요. 딱 한 종목이 뜨는데 지금 올려드렸었죠. 오늘 딱 한 종목 떠서 딱 올려드린 종목이 딱 네이처셀인 거야. 얼마에 떴어요? 27,200원, 2%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거래도 터지고 다 좋은데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 있고 상한가 2번에 추가적인 급등 나온 이후에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더 간다면 뭐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또 27,200원에 떠서 3만 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이 된다면 이걸 왜 못 사야지. 근데 만약에 이제 실패가 됐다라고 했을 때의 낙폭, 조정폭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교육용 1% 이렇게 해서 문자도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오늘은 주력주도 좀 쉬고 전체적으로 좀 쉬는 그 흐름을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얘까지 뭐 문자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하나비전 쪽을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한 템포부터 보죠. 어차피 하나비전 우리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비전 다시금 들여다보고 설정을 할게요. 아직 거래 때문에 변동은 나오는데 3%까지 변동은 나왔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나비전이 여기 뜨지는 않았어요. 검색기에. 그러니까 네이처셀 마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진입 이후에 변동률, 수익률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형성이 됐단 말이죠. 10%대 26,650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린 가격이 27,2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격 27,200원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차트 범위에 이제 우리가 재진입 신호에서 이제 바닥권 위치를 잡아드리고는 있는데 요거를 제가 올려드린 거 요걸로 좀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진입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진입이 나와 있고 탈퇴 재진입 같은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같은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 흐름 기준에 이런 식으로 진입 이후에 여기까지 해서의 상승률이 6.6이었어요. 6.6이 그리고 잠시 이탈이 된 거죠. 이탈이 돼서 재진입, 매도, 다시 재진입, 다시 또 이탈되고 매도, 다시 재진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매 기준은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자락에서 나는 보겠다. 어쨌든 검색기 뜬 거 아니냐. 떴는데 왜 못 봐? 달랑 한 종목 있는데. 다만 리스크 관리만 나는 제대로 할 거니까 나 말리지 마라.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할 테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손절범위 3%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겠죠. 매도 신호 이후에 이제 재진입이 됐겠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 나오면은 매도할까? 그 주문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재진입 신호 나와. 그럼 뭐 유지가 됐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짐 신호 나오면 그때 다시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제 매도 재짐 이러면 뭐 한 템포를 더 보시더라도 현재로서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 수익 범위가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50원이니까 27,200원으로 했을 때. 그래서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27,200원에 캡처를 떴을 때 그때 이제 딱 뜬 건데 그게 2%란 말이에요. 26,000원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안 뜹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검색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 재진입 신호 나온 구간에 가장 저점을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과를. 그래야 와 되게 좋은 검색기네 이렇게 인식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 뭐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라이브 방송 또 유료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계신 입장이고 HTS 버전은 대부분 갖고 계시죠. 이제 뭐 한두 분, 두세 분 정도 안 갖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간 단위에 이번 주에 점상한가 그죠? 3월 21일 날 장 끝나고 내용은 들여다보니 어때요? 승인이 된 거예요? 승인 안 됐죠? 그러니까 솔직히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속된 편으로 장난짓거리인 거죠. 대주 지분 20%의 유통 물량이 뭐 외국인 지분 7%, 8% 있다 해도 70%가 다 유통 물량인 건데 결론은 그 이슈를 바탕으로 거래를 터뜨리고 주가를 끌어올려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그들의 배만 찌우게 된 거죠. 바닥에서 매집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큰 손들이 여기서 매집하고 아니지. 유통 물량 중에 차명 물량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전환 물량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꺾여지는 순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금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이 돼요. 여기서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고 뭐 나 잡아가라 하고 대놓고 하는 애들 금양 같은 애들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겼을 때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만졌겠어요? 박순영이가 아무리 돌대가리여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 머리가 없는 애여도 그 생각을 못 했겠네요. 근데 걔는 머리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어찌됐든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요게 장악형이잖아요. 얘를 감싸는. 만약에 이제 얘를 절반 정도의 음봉을 되돌릴 때부터 힘의 강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면은 대략 28,000원 정도가 됐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를 감싸 안고 들어올렸을 때는 여기까지 다 들어올려서 슈팅이 더 나오겠다고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 가격이 훼손되면 그러니까 요 정확한 가격이 시가니까 이제 시가 부분이 29,500원이란 말이에요. 29,500원이 훼손되면은 감싸 안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다시 감싸 안으면 감싸 안는구나. 힘이 세구나. 100%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냐. 300년 된 캔들에 대한 패턴의 해석이에요. 300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써왔단 말이에요. 다만 맹신할 수는 없지. 여기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싸 안았다고 장악형이라고 맹신해서 뭐 속된 편을 몰빵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감싸 안을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 나는 꼭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 일부 소액 가지고 왜 변동성이 크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가 다시 빌리면 뭐 손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면 뭐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류의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그 흐름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이슈나 이런 범위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이제 갭에 대한 기준, 현대차에 대한 내용에서의 갭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설정해서 갭이 메꿔지지 않는 한 힘이 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왜? 내일 역으로 이런 상한가가 내일 역으로 하한가로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내용이 없잖아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승인이 된 게 아니라 좀 승인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도록 또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한번 들여다 봐주겠다. 그게 어떤 업체였죠? 먼저 번에 한번 그런 이런 비슷한 내용의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 뭐 그쪽도 안 됐는데 하여간에 HLB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의 범위를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예 뭐 대놓고 나 잡아가라 하는 그 형식으로
들어 올려서 뭐 오늘도 막말로 진짜 뭐 상한가를 만들고 끝낼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혹은 차명 물량들이 뭐 일정 범위 소화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해서 뭐 깨고 내려갈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시간 눈을 떼지 못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눈을 뗄 수가 없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변동성이 위로 차곡차곡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거 아니면 뭐 볼 수가 없죠. 21년부터 우리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변동성 거래가 터지면은 21년부터 또 24년도에도 거래만 터지면 뭐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죠. 거래 없을 때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일봉이라고 친다면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서 야, 끝내주고요. 그렇게 대처할 수는 없어요. 앞에 고점을 넘겼으니까 뭐 매물을 뚫고, 매물이 70%인데 무슨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이 거래가 지속되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겠죠. 야, 이거 승인된 것도 아닌데 뉴스 하나 내놓고, 공시도 아니고 뉴스 하나 내놓고 주가를 저렇게 잡아 끌어올려? 계좌 한번 들여다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나 잡아가라를 하더라도 얘네가 아예 무슨 뭐 삼부토건도 아니고 지들이, 응?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 삼부토건 같은 내용들도.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우리는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잖아요. 뭐 진짜 뭐 오래간만에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종목이 있으면 우리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월등히 좋은 위치인데, 하이닉스 손가락 수술 받기 전에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고, 또 현대차 수술 받기 직전에 장중에 또 교육해드렸고, 하나비전 욕심은 나지만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좀 눌려있으면 좀 이따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주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벌써 고점 대비 한 5% 빠진 것 같아요. 5%.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일주 이상짜리는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기준에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처셀은 거래 대금이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니까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데, 매매 사이는 공식적으로는 안 드린다. 스스로 뭐 매매하실 수 있는 수준, 단기 공략하실 수 있는 기준, 요 정도 잡으실 수 있으면 모를까. 차익 실현 범위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으면 됩니다. 차익 실현. 진입하고 아까 보니까 이제 한 8%에서 뭐 10% 사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에서 3% 사이의 절반, 3에서 5% 정도 밀리면 전량. 그러니까 지금쯤은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냅뒀더니 더 가더라.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내가 사면 밀릴까? 여태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 작업하신 분 이거 더 작업 좀 해주세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하고 요 표 다 마저 다 못 옮겨놨는데, 뭐 고점에서부터 뭐 밀리면 뭐 차익 실현한다, 그 표 있죠? 교육표. 그거 해서 PPT 좀 넣어주시고, 오늘 어차피 방송 원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이처셀의 이슈 범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사이에 6% 밀려 있어요. 그럼 전량 매도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모를까, 아무리 양보를 해줘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와 있는 이슈는 얘를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내용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을 탄 거다.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다. 겁 없이 여기서 더 비이성적인 흐름을 이끌어내기에는 이들도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여차하면 무조건 빠져나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옳고. 이걸 왜 들어가요?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랍시고 저 꼭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네이처셀 오늘 기본 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차익 실현 그 거래대금 차익 실현 그 교육 자료하고 PER이 뭐 1396배 이게 뭐 회사입니까 이게 막말로? 전망치 자체도 안 나오는 애들을 아까 저 보도자료 기사 누가 썼어? 기자분 이름까지 다 까버려 그냥? 본인이 쓴 거야? 회사에서 보도자료 뿌렸으니까 받아 적어서 썼겠지. 옛날에는 나쁜 짓들도 많이 했고 지들이 어떻게 알고 썼겠어? 지들이라면 안 되지 기자분들한테. 분봉을 간단하게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 분봉 단순하죠. 뭐 이거 못나 돼. 기울기에 대해서 기울기가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영선을 돌파할 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으면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게 뭐 기본적인 교육이잖아요. 장중에 지금 교육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의 기준에 매수 신호가 딱 잡혀주는 위치들, 그런 위치들이 27,200원에 형성이 돼서 떠줬다는 거죠. 요 위치 정확히. 그러니까 검색기가 훌륭하지 않아. 무지하게 훌륭한 검색기지. 누가 만들었어요? 윤종두가 수식을 주고 증권사 본사에서 만든 거죠. 여기가 매수 구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서서 추이 추세가 지속되는 이런 흐름 속에 차익 실현의 범위를 다시금 논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기술적인 범위를 논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꺾였잖아요. 그리고 데드가 나왔죠. 영선까지 이탈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영선까지 이탈돼서 가기를 놓고 보기에는 첫 번째 음봉에서 정리했다고는 뻥이고 우리가 배운 하락 장악형이 떴잖아. 장악 확인형이 아니더라도 장악형이 끝난 거죠. 여기서 매도야. 여기서 27,000원에 들어가서 3만원이니까 한 7, 8%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범위인데 그게 원활치 못하니까 지금 동영상 보시는 거고 그게 원활치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거 살 돈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 기준 잡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검색기에 탈퇴 얼마나 못 들어줘. 탈퇴 진입 이후에 탈퇴까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잘라서 드릴 텐데 저 차트로 쓰셔도 돼요. 딱 떨어지잖아요. 진입. 그럼 매도 나왔잖아. 매도. 재진입 신호 나오면 그때 또 사시든가. 됐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고 요 레이처스를 맨 처음 끊어드린 게 저 5%짜리고 진입 이후에 6%구나. 그리고 지금 잘라드린 게 탈퇴 신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잘라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내용이 있고 또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있고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메이저들의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그런 종목분들하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 혼자 왔다 갔다 어떻게 움직일지를 가늠할 수 없는 종목의 흐름하고 그 부분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 골라내시고 나면은 골라내신 이후에 기준 명확히 잡아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랬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뭐 장악형이 떴습니다. 28,000원에 또 매수. 그럼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나는 장악형이 뜨면 들어갈 거야. 아이 캔들이 300년이 됐는데 그 신뢰도를 나는 믿고 들어갈 거야. 4대 천원 캔들이 떴네. 뭐 이런 기준을 잡는 거지. 장악형 떴다고 무조건 100%다 올라갑니까? 그리고 양봉만 뜨면 엉뚱한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양봉 뜨면은 뭐 무조건 다 올라갈 것처럼. 적산병이 뜨면 적산병이 뜨면 무조건 계속 가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마무리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냥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간단한 교육받았다 생각하시고, 뭐 우리는 우리 주력주 보러 가야죠 또.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 하나그룹주에서 여전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쥐고 있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비전은 이제 IT 쪽으로 설정을 해서 같이 또 볼 수 있는 범위라서 때가 안 묻어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유튜브 누르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 교육, 뭐 하이닉스 교육 여기 오셔서 다 받으시고,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또 현대차, 그리고 그 박생기 TV에서 현대차 좀 자르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짧아서 못 잘랐나?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다 보시면서 같이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그 검색기, 그런 검색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검색기 주세요, 복사해서, 아니면 누르시면, 클릭 누르시면은 검색기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으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나도 함께 해서, 네이처셀을 윤정두가 저렇게 싫어해서 별로 매수 사인을 강하게 드리지 않는다 해도, 나 검색기만 하나 있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준이구나. 검색해서 보니까 종목이라고는 딱 하나 떴는데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이렇게 6.62까지 형성돼 있구나. 진짜 멋있는 검색기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검색기에 나와요. 오늘 원고 작업하실 분 할 게 좀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최근 내에 검색기 뜬 거,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요거 검색기 뜬 거 다 뽑아놔야 돼요.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집중할 거고, 그 PPT는 기존에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 PPT 업 좀 해주시고, 왼쪽 손을 잘 못 쓰니까 차트 자르기도 불편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본 틀에 들어가 있는 차트는 좀 잘라주세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로. 그래서 네이처셀은 뭐 목표 주가나 이런 거 설정하기는 어렵고요. 검색해 뜨면 매수 들어가세요. 얘도 이제 다시금 들어가시겠다, 꼭 들어가시겠다. 그러면은 얘도 차트를 마저 잘라드려야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650원을 넘기는 기준, 넘길 때 나는 힘이 세다고 보고 따라 붙겠다, 뭐 그 기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검색기에서 매수세인 나왔던 기준이 27,200원. 여기를 왜 놓치셨냐 이거지. 거래를 수반하고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런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돌리려면은 거래가 이제 수반돼야 돼요. 그럼 그 거래 기준은 어떻게 잡냐면 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러면 67에 42, 77에 49 차, 뭐 추가적이지 않아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분봉 기준에 5분봉 기준에 40만 주 최소 범위. 50만 주 돼야 되네. 6, 7, 50만 주 잡읍시다. 첫 번째 슈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슈팅이 크게 나와 있는 상태라서. 난 추이 추세 매매하겠다라고 해도 40만 주 이상 돼야 돼. 5MA, 20MA 이상. 그러니까 줄 저렇게 두 개 거놓을 테니까 알아서 뭐 4, 50만 주라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터트리고 돌리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그려드리면, 매직 시그널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가파르게 나와준 부분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형성이 될 때의 결론은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꺾여지고 크로스가 나왔는데도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거래가 실린 요 자락에서부터 요 양봉이 터져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부터 매수 신호. 완벽하게 나온 거는 27,200원. 그죠? 영선까지 돌파하고 돌려질 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을 줬어. 여기까지 매수야. 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됐든 뭐가 됐든 매수야. 그죠? 거래 수반하고 뭐 크로스 발생된 상태에서 우상향이잖아요. 영선까지 넘겨 있고 영선까지. 근데 이제 꺾이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 매직 시그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예전에는 가려놨었어요. 이거 소나를. 그리고 이 수치는 윤정두가 정해놓은 수치예요. 텐사사. 증권사 수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윤정두 수치가 옳겠죠. 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사람이 윤정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향의 기준은 조금 전에 이제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꺾였잖아. 그리고 대대가 나왔죠. 영선까지 이탈되면 끝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멀잖아. 여기서 2개나 꺾였으니까 3개 중에 펀더멘털상으로 가져갈 종목도 아니고 거래는 어떻게 됐어요? 급감했죠. 예전 과거 방식은 저가가 형성되고 이제 고점이 형성되고 미끄러질 때 거래가 무조건 터져줘야 되는데 과거 방식의 기술적 분석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비이성적인 거래,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적으로 치고 들어올리는 거래, 매수매도 시스템 매매죠. 그게 끊기게 되면은 거래가 급감하죠. 급감하면서 밀리는 거. 받아주는 쪽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는 애들만 들어가는 거지. 그 물량 적은 물량에도 거래가 없는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첫 번째 음봉에서는 어떻게 팔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음봉에서부터 본격적인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정확히 따지면 뭐가 돼요? 하락 장악형이 뜬 거죠. 어디서 팔아요? 3만 원 수준. 그러니까 매도는 3만 원이었고 매수는 아까 검색했던 거 27,200원. 이거를 과거에는 윤정두가 일일이 다 교육을 했고 과거에는 일일이 윤정두도 다 설정을 했고 과거에는 검색기가 없는데 어떻게 발굴해내야지. 지금은요. 지금은 검색기가 있으니까 저기서 매수, 매도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도 잘라서 요걸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 방송에서 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야간 방송에서는 한번 뭐 코멘트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네이처셀 수년치가 다 있어요. 2020년 거부터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전 거는 뭐 따로 보관이 돼 있고. 그래서 고정해놓고 보시면 뭐 2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은 기술적으로 안 들어가냐고. 욕이란 욕은 다 해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근데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면 이걸 안 들어가냐고. 기술적으로. 수익 나갖고 막 다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왜 들어갈 건지 기준부터 설정하시고 야 쓰레기들 또 장난치네. 내가 그래 그 장난치는 거 속아줄게. 속아주는데 수익은 난 내고 나올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끝내줘요. 뭐 승인도 안 났는데 뭐 대박인 것 같아요. 뭐 뉴스 떴어요. 이게 아니라. 됐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요 내려요 나도 몰라요. 거래 수반되고 여기 마지막에 동그라미 안 쳤네. 오케이. 거래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리면 그때 보실 수 있다. 끝. 끝. 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우리 종목이 더 월등히 또 시원시원해지면 그때 돼서는 저런 종목군들도 교육용으로 뭐 1%가 됐든 또 추가적인 교육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한 교육. 네이처셀이 아니더라도 뭐 동신건설은 없어? 오리엔탈 전공은 없어?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오리엔탈 전공 동신건설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그룹주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그룹주들에서도 월등한 수익을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